클릭 감사합니다. 선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참한 현실 앞에선 당신에게 나의 현실이 서글퍼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남편을 잃은 한 아주머니가 막 매장을 끝낸 무덤에 주저앉아서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술 취한 운전사는 괜찮은데 왜 내 남편이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문도 먼저 죽고 갑자기 잃은 부인의 슬픔이 이루 형언할 수 없겠죠. 자, 방금 폭탄 테러로 희생을 당한 아이가 응급병원으로 실려 후송되어 왔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하필이면 내 아이냐면서 도대체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라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인 시읒인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을 보고 정은은 죽였다면서 너무나 억울함을 항의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비극의 사례가 있는데요.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큰 병원 응급실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기로 응급 환자들이 상태란 참으로 처참하고 그들은 생존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것이 마지막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장례식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죽음에 이른 사연은 너무나 다양하고 슬픔투성일 수밖에 없고 그 비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가장 비극의 순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보다 또 훨씬 더 아프고 더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그야말로 생사조차 보장받을 수 없지만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찌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로 눈을 돌린다면 굶주려 죽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쟁과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비극 같고 가장 참담하다고 생각되지만 세상이 불평등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하고 비극적인 불평하고 불공평한 사례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더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실의 비극을 이기는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는데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자,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를 바꿔야 된다고 빅터 프랭클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정신이 죽어있는 삶을 이른다라고 알베르 수바이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정신이 죽어있는 삶이 가장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만이 살아있다면 내 의지와 힘과 용기 또 희망만 살아있다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언제나 맞닿은 곳이었고, 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명암이 그렇게 순간순간 갈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빈 몸뚱이 뿐이었고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극한의 상황,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은 인간의 생명이 그야말로 하찮은 벌레만큼 취급받는, 부모, 형제, 아내가 모두 강제 수용소에서 죽고 인간 가치를 파멸당한 채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속 핍박과 공포에 죽음의 공포를 그렇게 견뎌내고 죽음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 승리자, 죽음의 수용소 저자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그 험악한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마냥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힘든 현실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이해를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우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과 현재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바로 가능한 기회를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평범한 삶에서 너무나 당연시했던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이 철저하게 박탈당하면서 남는 것이라면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서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의지, 인간의 태도, 자신의 태도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자, 다시 말해서 죽음의 수용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 어떠한 현재 고통도 잊어버릴 수 있었고, 살아남은 수감자들은 노래라든지 시인낭송이라든지 천극이라든지 예술 활동에 심취하고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울 때, 어떤 것에 빠져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말한 최악의 순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바로,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자,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련 속에서 왜 살아야 한지를 그 어떤 의미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고 희망과 용기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그 상황이 비극인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겠죠. 자, 니처의 말처럼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딸이 7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류머티즘 관절염에 걸렸고 37군데 관절에 문제가 있었고, 그 딸은 매 순간 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약 10여 년을 넘게 살았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저자 조던 피터슨이 이야기합니다. 자, 비관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나쁜 상황이 최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관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들 비관만 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 한다면 그나마 그것도 최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지옥으로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터득한 것은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방법 같아요. 자,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발견한다면 우선 내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만 생각하자. 그리고 내일도 너무 버겁다 그러면 1시간만 생각하자는 것이고, 자,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다면 5분, 10분, 아니 1분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만 생각하면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힘들 때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불공평을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넘어서야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들어본다면, 자, 어깨를 쭉 펴고,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앞을 바라보고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깨를 쭉 펴고 바로 서자.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어제의 자신과 자신과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자기가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 작은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죠.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크든 작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저희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세상이 참으로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변화의 속도가 매일, 매 순간 태풍급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태풍의 연속이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어느 글에서 가져온 자신감을 찾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찾는 방법인데, 자, 먼저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본다. 자,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는지를 찾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자신감을 쌓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는데, 자신감을 잃었을 때 무엇이 들어온가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해보자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발생한지를 안다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활동이라든지 계획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행동을 하자는 것이죠. 세상이 불안하고 불투명할 때일수록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잘 해내야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란 하루하루 매일 순간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들어가고 해결하면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선택하느냐로 결국 귀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연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만들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위기라는 것은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과 다른 사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태도와 생각, 그리고 행동 습관의 축적된 결과로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 그리고 행동 습관 이 축적된 결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운명이요. 자, 언제 어느 때나 최상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주변에 당신을 믿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끊임없이 함께하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끊임없는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단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고 하고자 하는 바에 목표를 끈기와 인내로 버텨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일단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낸다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은 보장된 거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도 삶의 의미를 끝까지 지켜내서 생존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말처럼 인생은 삶의 의미,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수용소를 극복했던 빅터 프랭클의 박사의 말처럼 인생은 삶의 의미를,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 짧은 삶 속에서 세상의 유일한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일로 당으로 미루지 마시고 가능할 때 가능한 방법으로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룰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내 인생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응급병원에 실려와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 병들어 맛있는 것도 있어도 이것을 먹지 못하는 환자, 닉 부이치치처럼 온전히 손과 발도 없이도 여러분보다도 더
활동하고 혹독한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가 말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약 100번 시도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다면 그는 얘기하죠.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고 행동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생사를 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존재하고 그들조차도 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게 지금 가능한 일을 찾고 밖으로 나가고 행동하고 가능한 일부터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곧 희망이 현실이 되어서 또 꿈이 되어서 곧 나타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